자,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의 포커스를, 논점을 제안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는 찬성의 논거 한 7가지 적어놨죠? 7가지 정도 적어놨습니다. 첫째, 이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니까 이것은 비록 무죄로 추정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니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피해자나 가족의 억울한 심정을 좀 헤아린다면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피해자, 그 사람 인권 보호할 필요 뭐가 있느냐. 그것도 매우 중대한 살인마 같은 놈들인데 그런 사람들 인권을 고려해가지고 공개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피해자는 도대체 어때란 말이냐. 피해자나 가족의 그 심정을 좀 고려해서 공개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재범 방지 목적으로. 보통 이런 살인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한번 잡혀 들어가면 10년, 20년 살다 나오니까 그동안은 범죄를 못합니다만은 출소 후에도 본인이 얼굴이 다 공개됐기 때문에, 신상 공개됐기 때문에 재범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범 방지 목적으로, 재범 방지를 해서 필요하다. 참고로 성범죄 확정자는 한번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 재범률이 0.1%랍니다. 강력범죄자는 몇 프로인지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해자에게도 심적 부담을 줄 필요가 있다. 지가 그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네 스스로 얼굴이 공개돼가지고 심적 부담, 심적 압박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논리죠. 다섯 번째는 일반인도 강력범죄 피해자 얼굴 공개되는 걸 봄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 저런 범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 얼굴이 공개되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고 얼굴까지 공개되고 신상이 다 털린다. 자, 사회적 경종을 울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기타 공공이익을 위해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찬성한다. 뭐 이런 논거가 되겠습니다. 찬성 논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반대하는 논거는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첫째,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죠. 헌법에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의자는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얼굴 등을 공개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헌법 13조 3항에 나와 있는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 해서 피해자는 두고 피해자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사생활이 굉장히 침해되거나 노출돼 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범 조성호의 지인 또는 여친 등의 신상이 완전히 털렸어요. 왜 털리느냐? SNS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가면 내가 누구하고 친한지 이 팔로우 목록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살인범이 나타났다, 살인범이 신상이 공개되게 나면 그 주변 사람들 전부 신상을 네티즌들이 텁니다. 터니까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매금으로 같이 아주 도저히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족이나 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잘못한 것은 본인만 책임지면 되는데 본인이 잘못이 아닌 일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죠. 헌법상 연좌제 원칙에 위반된다.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오래된 법언이 있습니다. 법에 속담이 있죠. 자, 살인범이라 해도 그 사람 죄는 밉지만 그 사람 미워서 안 되는데 신상을 다 털어버렸다. 미리 공개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어떤 압박에 반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다, 진범이 따로 있었다, 무죄로 밝혀졌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실례로 2006년도에 방화사건 용의자가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얼굴이 공개됐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이 피의자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소연할 것인가,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심각한 문제죠. 진범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신상 공개를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이나 반대나 다 그럴듯한 논거가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강력범죄나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옳을까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가 87.4%, 반대가 38.9%입니다. 잘 모르겠다 3.7%예요. 자, 87.4%니까 전국의 19세장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서 조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대충 10명 중에 9명은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찬성합니다. 1명 정도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경찰관을 될 입장이기 때문에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피의자 이외에 가족이 알 권리, 가족의 어떤 피해자 가족의 입장, 그죠? 일반 국민의 입장, 이런 것을 여러분 좀 더 고려한 답이 좋기 때문에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는 방향의 답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두 가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강력범죄 신상 공개 매뉴얼을 법령에 명문화하자. 지금은 매뉴얼도 있죠. 매뉴얼 또는 지침입니다. 이건 그냥 문서에 불과해요. 상부 지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미미합니다. 신상 공개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공개됐을 때는 인권 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생활 털림, 이런 여러 가지 다도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신상 공개 기준을 매뉴얼로 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특강법이나 성폭법에 명문화해서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다. 법률에 이 조항을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넣거나 만일에 법률을 넣지 못한다면 최소한 경찰청 예규, 이건 행정규칙입니다. 경찰청 예규 정도로 만들어서 이 매뉴얼을 격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그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법률로 만들거나 아니면 예규로, 최소한 예규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보완사항입니다.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경찰청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자, 이 공보에 관한 규칙 1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공개되는데 1항,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의제 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의자, 요건이 4가지였죠? 피의자에 대해서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요까지 좋습니다. 2항이 문제됩니다. 제1항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아니되며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얼굴을 공개할 때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자, 경찰관이 일부러 모자를 벗기거나 마스크를 벗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강제로 벗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모자 같은 거나 마스크를.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규정 때문에 경찰이 비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고유정 사건이에요.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근데 고유정이가 자기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두 손으로 감싸서 사실상 얼굴이 공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신상 공개 결정하면 못하느냐? 실제로 공개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죠. 바로 그것은 이런 경우에 고유정이 얼굴을 강제로 머리카락을 경찰관이 뒤로 쓸어 올리거나 두 손을 강제로 떼가지고 얼굴을 보이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이 규칙에 규칙 2항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경찰관이 강제로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면 싸움 날 거 아닙니까?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모자를 벗기거나 머리카락을 뒤로 올리거나 손을 떼거나 하지를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고유정의 주민등록 사진 또는 공적인 증명서, 여권사진 이런 것을 대신 공개하는 어떤 보완책, 이런 것이 이 공보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얼굴 사진 같은 거는 공개되는 간접적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되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얼굴 등 공개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는 거, 찬반 논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력범죄 피의자, 성폭력범죄 피의자 중심만 살펴봤는데 여러분도 찬성의 논거, 반대의 논거를 확실히 잘 정리해 두시고 보완 대책까지도 같이 면접에서 언급해 주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